네, 자, 화창한 봄이 와도 벚꽃이 만개해도 이 시간은 옵니다. 티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귀여운 분이죠. 이경연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굉장히 귀엽다라는데 좋아하시네요? 네, 요즘 동안. 자, 오늘은 어떤 또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모델은 공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항에 사람들이 공항 리무진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세워놓을 때 공항에 이제 주차료가 비싸고, 그다음에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비싼 요금이 5일이나 일주일씩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공항에다가 자동차를 파킹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렌트를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가는 또는 업무차 외국을 가는 사람이라고 치고 보통 이제 차를 갖고 가죠. 네. 그리고 한국을 치면 네. 그 공항에 가면 어떤 분들이 막 거죠. 계세요. 네네. 노란색 옷을 입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네, 막 오라고 한단 말이죠. 네. 주차를 대행한다고. 네. 그쪽에 맡기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차를 이제 찾아가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 네. 그럼 여행하는 그런 차를 렌트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이제 차 기자님이 파킹을 해놨던 차를 대여해서 이제 자동차를 렌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렌트를 했을 경우에 이제 공항에 세워놨던 파킹 요금을 대신 지불을 해주고요. 무료로 파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여가 됐을 때 연료 카드를 최저 10불까지 하루당 10불 정도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렌트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은 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보통 일반 렌트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빌렸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제 차가 말이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플라이트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는 이제 보험 처리가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차를 나중에 돌려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돌려줄 경우에는 이제 다시 공항으로 출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항에 다시 와서 연락을 주면 다시 자동차를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이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맡기는 경우 제가 나가 있는 어떤 기간, 그리고 제 차를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또 기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자동차를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 기간이나 대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입력하게 되고요. 자동차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본인이 며칠을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기간을 입력해서 그러한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플라이트카 이제 웹사이트에서 리스트를 보여줌으로써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이렇게 빌려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차에 이제 흠집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반납을 받았을 때 자동차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형태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이미 지금 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까? 네, 지금 2012년 2월 달에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이 서비스가 이미 런칭이 됐고요. 이용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자는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고요. 공동 설립자에 의하면 이제 공항에 매일 36만 대 이제 자동차가 파킹이 되어 있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렌트를 할 경우에 이러한 렌트 사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 있고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사이에 제 차가 주차장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만 이제 막 나가는 꼴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서로 다 이득이 되는 공유 경제라는 어떤 모델이 앞으로도 좀 많이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어떤 모델입니까?
두 번째는 그 그룹 펀딩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뭐 이렇게 선물을 같이 이렇게 돈을 같이 모아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크라우드 틸트. 네. 2012년 2월 달에 서비스가 출시되었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친구의 생일날 아니면 친구가 뭐 임신을 했을 때 선물을 하고자 할 때 친구들끼리 이제 뭐 같은 돈을 내서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계좌 이체를 해준다.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돈을 주고받기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돈을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단순히 생일 선물을 하나만 하자고 이렇게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뭐 그런 이렇게 기금을 마련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금을 모금하는 에이전시에게 나가는 수수료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서비스 또한 뭐 시작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용률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뭐 평균적으로 성공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목표로 했던 금액의 뭐 188% 정도 이제 그 펀딩이 됐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개발자들 말이죠.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걸 뭐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크라우드 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이용자에게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API 개방을 통해서 그 기타 서비스의 이제 개발자들이 이 API를 이용해서 그룹 펀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룹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서요. 뭐 그런 그룹 결제나 그룹 펀딩을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공유 경제 그리고 또 협업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이런 어떤 그 펀딩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활용한다면 좀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발자든 아니면 이용자든 뭐 편리한 방법으로 돈을 쉽게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